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적었는데요. 키워드가 한마디로 재도약으로 잡은 듯합니다. 하지만 여야 협치도 요연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경제 환경 좋지 못하는데 구정 수장님, 올한해 국정 운영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제 2년 차 첫날을 활기차게 열으셨는데요. 네. 대통령이 직접 그 국민 앞에 나와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도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신년사를 이제 서면으로 대체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면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접 국민에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2023년 한 해 국정 운영의 기조를 어떻게 잡고 있고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간략한 이 압축된 메시지를 친절하게 국민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기만 하고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지난달에 국민과의 대화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 따로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 대표들 일부가 질문하는 것과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굉장히 이제 정밀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내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대책이 무엇이고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한국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무산되는 이 장면은 야당으로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내용 조금 전에 발표됐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수출 전략에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수출 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네, 좀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에서 주목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전략에 더 힘써야 된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외교적 현실을 말했는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를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전선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있는 그대로. 사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대로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 경제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방법도 제시했죠. 수출이다. 어차피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활성화돼서 수출을 늘리되 정부는 최대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또 금융이나 이런 측면을 통해서 기여하겠다. 지금 이제 우리 앵커가 물어보신 대로 가치 연대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미 경중에서 중국을 굉장히 이제 경제적 파트너로 우선시했는데, 전 세계에 한 200개국 가까운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치 연대를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한 60나라 정도가 돼요. 네. 그런데 전 세계 1년 GDP가 한 90조 달러 되는데, 우리가 가치를 연대하는 60개국의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전 세계 GDP의 66%가 우리와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가 창출하는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글로 가야 되겠죠. 정치도 가치가 맞고 경제도 가치가 맞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가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고, 오늘 그 신년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민생이 어려운데 경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오늘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합쳐서 내일의 문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대 개혁이죠. 노동, 교육, 연금 개혁. 그래서 오늘과 미래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 신년사 보셨을 텐데 가치연대와 함께 가는 수출 전략을 공개적으로 이제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수출을 이제 늘려나가서 이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 뭐 결국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출 전략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보편적 가치를 연대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또 연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네. 특히 또 이번 신년사에서도 자유 그리고 연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는데요. 사실 항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말씀 속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이 자유 또는 연대 이런 부분에 네. 대한 부분, 또 대상이 굉장히 좀 모호하다 이런 네. 지적들이 있거든요. 오늘 나온 신년사에도 큰 틀에서는 어떤 방향인지 잘 알 수 있겠지만 도대체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와 연대의 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대 개혁은 계속해서 강조해 오시던 얘기를 한 번 더 이제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교육이나 연금 그리고 노동개혁 같은 3대 개혁은 아시다시피 국회 협조가 없이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국회와의 어떤 협치 부분이 이 신년사에서 빠졌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평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금 효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또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네, 김관옥 소장님, 네. 그 방금 기득권의 집착 얘기를 했는데 이 기득권은 과연 누구고 그리고 이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기득권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노동 개혁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하고 예. 이것이 어떻게 경제 성장과 이끌어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52시간 주간 근로 시간을 늘려서 네. 이거를 뭐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OECD에서도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적 공감대예요. 근로자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가 이 정책의 변화의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조금 이제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예컨대 수출을 통해서 지금 경제 성장을 일으키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우리가 IRA 법을 보면 알다시피 거의 모든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출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우리가 한 25% 정도가 되고요. 미국이 한 1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치연대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만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돼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줄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의 방향을 정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제 기득권은 단순히 어떤 뭐 노동개혁이라고 해서 대상이 되는 노동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노동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 개혁이 다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은 여소야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정 최고 책임자는 바뀌었지만 그걸 국정을 뒷받침해야 될 아직 입법 권력이 아직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 한 해도 협치보다는 아마 이 국회 입법 기득권을 교체하는데 아마 이 세 가지의 그 개혁 주제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어떤 기득권 바꿔내기 이런 것을 좀 매진하겠다 이런 뜻도 좀 담겨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대 개혁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득권에 대해서는 조금만 우리가 더 얘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의 기득권은 누가 가질 수 있죠? 그 기존에 이제 사업주하고 그 노동조합이 가질 수가 있는데 사업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많은 견제장치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노총의 행태에서 보듯이 노조의 문제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노사법치, 물론 사도 법치로 다스리지만 노도 법치에 해당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개혁에서 기득권은 누가 갖고 있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정부 내에서는 교육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새로 임명된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역할을 가급적 축소하고 특히 대학 교육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역정부로 보내서 현지에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어떻게 개혁하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연금개혁에서 기득권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원래 연금개혁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만 개혁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결국은 통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공무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죠. 네. 그런 이제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연금 개혁한다면은 당장 저를 비롯한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반대할 수가 있죠. 네. 우리 연금 늦게 받으란 말이야? 덜 받으란 말이야? 그러나 2030 세대는 그 연금 개혁을 해야지 2030들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 연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은 50, 60, 70 세대가 기득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쉽지가 않은 작업이고 윤 대통령 말대로 본인의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대 개혁과 관련한 기득권이 누군지를 한 부분씩 설명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지금 방금 아까 전에 구자홍 차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 개혁들을 추진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신년사에서 이 부분이 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한다고 보세요? 사실 이번 신년사에서 그 국회와의 협치, 특히 야당과의 협치 부분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있었는데요. 사실 신년사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소야대 형국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그 3대 개혁은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개혁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국회와의 협치, 그리고 국회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개혁 과제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서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신년사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과연 고민을 안 한 것인지 또는 하셨는데 신년사에 담지 않은 것인지 좀 의문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협치할 부분이 있으면 협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항상 갖추어져 있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나름대로는 한덕수 총리 인준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산안까지 나름대로 협치의 안 그리고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또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사실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는 그 네. 국민 통합을 제 최고의 일성으로 말씀하셨고 그 후에도 협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와 아직까지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네. 굉장히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이런 꽉 막혀 있는 이런 협치의 국면을 조금 풀어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또는 여당에서도 야당과의 또 전향적인 협치의 자세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